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돈의 흐름에 한 발짝 더 먼저 도착해 계실 수 있게 머니트렌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진행을 맡은 저는 이혜은이고요. 자, 요즘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돈의 흐름을 미리 읽고 먼저 나아가 있어야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 머니트렌드 보시면 그 흐름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공개될 머니 종목까지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엇갈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세는 누그러지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체의 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맞서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1.08% 오른 2667.4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엔 상승했지만 어제보다 0.44% 내린 892.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자, 오늘 기관이 1,942억 원을 사들였고요. 개인은 1,687억 원, 외국인은 37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062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360억 원, 외국인은 2,51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오늘은 돌고 도는 테마 속에서 건설주가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자, 일단 제목처럼 대우건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다른 대형 건설주죠. GS건설, 현대건설 주가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자,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한다는 뉴스도 상승 랠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머니 이슈에서 이 내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라는 카드 정말 내놓을까요? 내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한껏 부풀어오른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주뿐만이 아니라 OEM, ODM주들도 분위기 좋았는데요. 자, 리오프닝주가 하나 둘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정말 엔데믹이 현실로 다가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내 계절을 보면서도 그런 설렘 가득 이어가고 싶다면 오늘 저희 머니트렌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사무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멋지게 입고 나오셨네요. 네. 네. 따라서 다르게 해야죠. 네. 오늘 멋지게 차려입으신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뭐 방송 후반에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범양건영이 오늘 잘 올라가 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상승하는 종목들, 시장이 지금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건설주 최근 부침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2월 달만 해도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 윤석열 당선인 당선 직후에도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최근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10% 넘는 흐름 보여줬고 현대건설, GS건설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자, 오늘 건설주 상승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건설 종목에 대한 어떤 상승 배경은 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는데 네. 건설주에 대한 접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다 핵심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재건축, 재개발로서는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죠. 핵심은 부동산 공급이잖아요. 네. 공급을 많이 이루어야만 부동산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대형 섹터가 있고 중형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건설 종목 중에서 국내 건설에 참여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해외 플랜트 건설과 맞물린 이런 종목들은 핫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건설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해외 건설 수주도 있단 말이죠. 특히 현대건설은 플랜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주들은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대우건설의 경우 네. 그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 겁니다. 큰 반응이 나온 거예요. 현대건설은 해외 플랜트에 대한 실적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각 종목별로 대응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종목별로 대응은 좀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자, 일단 건설주가 핫할 무렵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좋았고 오늘은 대형 건설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차별화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게요. 네. 자, 대우건설 먼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보시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준봉이라고 하죠. 기준봉. 기준봉을 세운 거죠. 기준봉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거래량. 근데 거래량 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에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거래량이 가장 많죠. 거래량이 실체다. 그렇죠. 이렇게. 기준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 네. 이것이 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3월 달에 주가가 7,500원까지 오르면서 여기서 거래가 그래도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잖아요. 누르고 나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죠.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매물대가 7,000원대 이상이 있어요. 11% 상승을 했지만 이왕 거래가 발생한 거 조금 더 거래를 일으켜서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훨씬 판단하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유보할 만큼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빨리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주봉을 봐야 됩니다. 다음은 일봉을 보고 그다음 주봉을 보는 거예요. 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제가 일목균형표 설정을 해놨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은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항을 한번 부딪혔죠. 3월 달에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려다가 부딪혔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매물대잖아요. 첫 번째 도달한 매물대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하거든요. 두 번째도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3세판, 세 번째는 돌파 이렇게 보는데 자, 두 번째도 돌파하는 것을 보려면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봉 거래량 어때요? 일봉에서는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최근 6개월 동안 거래량 중에서 최고 많은 거래량이 나왔으나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쉬움이 좀 있죠. 내일까지의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언제 봐야 되냐면 3월 7일 주간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이 2,500만 주였어요. 근데 이번 주 거래량이 1,570만 주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2,500만 주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려면 1,000만 주가 더 필요하죠.
금요일 하루 만에 1,000만 주가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좀 의구심이 듭니다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주간 2,500만 주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발생했던 가장 많은 주간 거래량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발생하면 이 저항은 돌파된다는 관점을 봐야겠죠. 그러나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매물대에서 한번 끊었어야 될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물대에서 끊어야 되지 않았을까. 내일 혹시라도 거래량이 줄면서 눌릴 수는 있습니다. 눌리면 또 기회가 될 텐데 그 눌림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좀 상당 기간 또 눌림이 형성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흐름이 그려왔으니까. 근데 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 상단에서는 한번 끊어가야겠죠. 조금 남았어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선행 스팬 자리에 7,200원입니다. 선행 스팬 1이라는 자리 7,200원. 7,200원에서는 이 추세도 부딪히는 자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현대건설부터 볼게요. 자, 현대건설 차트입니다. 현대건설은 어떻습니까? 대우건설보다 좀 강하진 않았죠. 거래량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121선 저항과 기준선 저항이 있습니다. 짧게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왔어요. 45,5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일단 매도로 끊어야 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대형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주력을 하자라는 것이고 중소형주는 조금 더 볼게요. 제가 범양 건영부터 더 소개를 할 테니까 이따가 다시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건설주들 단기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중소형 건설주 흐름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 관련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네. 일단 주식수가 많지 않아야 돼요. 3천만 주 전후한 그 정도, 3천만 주 이내에 그런 주식수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좋고 건설 종목은 이제 테마별로 다르게 됩니다. 건설에는 뭐가 있죠? 맨 먼저 감리 있죠, 감리. 감리와 관련된 종목이 히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목 공사가 들어가야 되죠. 토목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원개발, 그다음에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토목.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적으로 건설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주가 있고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죠. 네. 인테리어 관련 종목은 많아요. NX, 한샘, 한국가구 이런 것들은 중소형 건설 종목이면서 동시에 주식수가 적어요. 그래서 테마별로 다르게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맨 먼저 감리 쪽, 그다음에 토목,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 종목 중에서 이제 삼총사가 있습니다. 삼총사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범양건역, 신원종합개발,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이 삼총사의 그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범양을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잖아요. 네. 자, 범양은 오늘 상승 14%나 나왔어요. 그쵸.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14% 상승 나왔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기억하세요. 기준선. 기준선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자리죠. 기준이 되는 자리인데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최근에 높았던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자리가 바로 기준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6개 캔들, 26일간의 거래의 중간 정도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회원들과 함께 이 기준선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했거든요.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원전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한신기계가 대장주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대장주는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후발주자는 고점을 경신하지 않고 기준선까지의 상승이 나와요. 네. 볼까요?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은 후발주자로서 기준선까지 상승이 나오고 눌렸죠? 자, 그대로 제가 놔도 볼게요. 자,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 볼게요. 오르비텍도 후발주자인데 그대로 기준선에서 걸렸죠? 네, 우진도 볼게요. 우진도 기준선에서 걸렸죠? 네. 우리기술도 역시 기준선에서 걸렸죠. 이처럼 후발주자들은 기준선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양건역은 기준선에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신원종합개발을 볼게요. 신원종합개발은 아직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어요. 오늘은 범양의 탄력이 컸고 신원종합개발도 중소형 건설 종목입니다.
주식수가 1,16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돼요. 이 중소형 건설 종목인데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이제 기준선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21선과 기준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거라고 인식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일성건설을 보겠습니다. 일성건설도 중소형 건설주로서 핫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기준선 위에 자리 잡고 매물대죠.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입니다.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활발한 거래량이 동반 수반됐을 때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갈 때 범양건영은 오늘 이제 저항대 갔다 왔으니까 저항대 가지 못한 이제 신원종합개발 그다음에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은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네. 가덕도 신공항, 대구 그렇죠. 신공항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건설에도 건설주들이 참여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바로 그쪽에 위치한 건설주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슈 어제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바로 다뤘던 이슈였습니다. 자, 531 파트너님도 역시 가덕도 신공항 이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자,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는 거죠. 자, 중소형주에 대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봐야 될 팁들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고 자, 종목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자, 감리 쪽에서는 히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보시고요. 자, 토목에서는 우원개발, 특수건설,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NS, 한샘, 한국가구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외 마스크 해제 기대감의 화장품주들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부터 색조 전문인 토니모리, 그리고 뭐 OEM, ODM까지 화장품주들 일제히 올랐는데요. 자, 본격적인 업황 회복,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주의 대장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보십시다. 9%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기준봉을 세웠죠. 거래량 어떻습니까? 최고의 거래량이죠. 최근 6개월 동안 중에서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준봉을 세우는 조건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점을 형성하는 거죠. 물론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는 역시 추가적인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내려오는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바로 241선이에요.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네. 이평선 241선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HTS의 기본적으로 세팅이 120일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41을 추가해서 넣으셔야 이 선이 보인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업황 본격적인 회복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어는 못하겠지만 월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가 발발한 게 2020년도 초반이죠. 2020년도 초반인데 2019년도를 보세요. 2019년도의 차트, 아모레퍼시픽 차트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차트는 꺾여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도 그렇게 차트의 흐름은 상승을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적을 볼까요? 2019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어떻게 됐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었죠. 당기순이익도 줄었습니다. 2021년도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좀 회복이 되죠. 3,400억.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4,000억으로 늘어나죠. 내년도 5,100억, 5,100억.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한 겁니다. 추정한 영업이익이 달성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확인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주봉상, 월봉상에서 나와 있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의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단기 저항대는 어디가 될까요? 주봉의 120주선, 60주선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기타 화장품 대응을 할 때는 일방향의 상승을 생각하지 마시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의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241선 저항을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일단 저항선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업황이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른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화장품주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보다는 제한적 상승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중국 이슈도 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잘 체크를 해야겠죠? 네. 자, 중국의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한한령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K 컨텐츠 한류 열풍에 따라서 또 우리의 그 엔터 쪽에서 활발한 진행과 더불어서 화장품도 수출이 잘 이루어졌었죠. 한한령 해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두 번째 한류 열풍이 다시 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봉쇄가 이루어지는 중국에서의 봉쇄가 해제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을 염두하고 가자는 거예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하락을 하면서 저항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항대를 뚫고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시나 제가 이제 건설 종목 중에서 대형 건설주보다 중소형 건설주를 좀 더 보자는 말씀은 가볍게 이익을 실현하고 또 눌림목을 잡고 또 그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지만 241선의 제한적인 상승을 염두하되 자 중소형 화장품주가 있어요. 색조화장 관련된 이제 토니모리 관련된 종목을 볼게요. 토니모리는 어떻습니까? 차트가 241선에서 저항에 부딪혔지만 눌림목을 약하게 형성하고 그 위에 안착을 했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을 때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최고의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거래를 죽였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많은 돈을 써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121선까지 눌렀죠. 누르고 나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전고점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241선 안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토니모리는 어때요? 차트가 힘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주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 안착을 했습니다. 그다음 갈 자리는 이제 120주선이죠.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토니모리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은 제한된 상승이 보여지는 종목이고 토니모리는 241선 저항 위에 안착을 해서 주봉에 120조선을 향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토니모리가 더 좋은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치한불을 보겠습니다. 이치한불도 중소형 화장품주죠. 이치한불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토니모리가 더 좋아요. 24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서 고점을 점차로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이치한불은 일봉상에서 이제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 주봉상에서 나와 있는 저항이 있죠. 여기를 이제 주목해야 되죠. 어떤 선이죠? 바로 240주선입니다. 241선도 강한 선인데, 강한 저항인데 240주선은 얼마나 강한 저항일까요? 이치한불이 27,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240주선 29,400원짜리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치한불 제한적인 상승.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하고 눌림목에서 다시 잡는 패턴, 그다음에 N자형 상승 이렇게 전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 관련 이슈와 연계를 해서 한한령 해제가 될 것이냐, 따라서 한류가 같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하고 봉쇄가 풀릴 것이냐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관련주들 하나하나 기술적 분석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오사무엘 파트너님 하나의 섹터를 이야기만 해도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우르르 쏟아집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 완벽하게 배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카메라로 사진 찍으실 때처럼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시장을 달궜던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섹터는 파묘 관련주입니다. 파묘 관련해서 오늘 JC케미칼 상승 나왔고요. 관련해서 제과 관련주들도 0.4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파트너님, 그 파묘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네, 파묘 관련주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팜유 관련 종목, 팜유라는 섹터에서 제한적인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 팜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대안을 또 찾죠. 네. 대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팜유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로 인식되는 종목이 바로 제시케미칼이죠. 제시케미칼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제시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 토지가 있잖아요. 네. 또 물론 팜유도 가져옵니다. 팜유도 거기서 생산해서 가져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팜유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종목 수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적어도 뭔가 좀 섹터, 그 테마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종목이 좀 많아야 되고 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상승이 좀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는데 팜유 관련주라고 딱 정해놓고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온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그러면 대장주인 제시케미칼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시케미칼이에요. 제시케미칼이 이제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과연 상승이 끝났을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가장 궁금하죠. 가장 중요하죠. 단순하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긴 파동을 만드는 것을 3파라고 안내를 드리죠. 아래에서 이제 1파, 2파가 만들어졌겠죠. 1파, 2파가 만들어졌고 3파 상승, 그다음에 눌림목 주고 5파 마지막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은 상승할 때 5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1, 2, 3, 4, 5 다 5파동이 다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3파의 상승, 이 상승의 길이만큼 여기서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또 상승의 길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승이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려면 주봉과 월봉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도 이제 저항을 넘어서서 추세 연결선 뚫고 간 겁니다. 그렇죠? 추세 연결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은 눌림목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추세 연결선 상단에 눌림목이 발생하고 다시 상승에 불을 킨다면 위로 저항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주가를 올리기에. 이 저항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적은 돈을 쓰고도 주가를 올리기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매물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것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만 10,000원대부터 16,000원대까지 16,750원까지 올랐죠. 한번 16,75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눌림목에서 눌림목 저가 걸리면 12,500원. 그러니까 12,500원에서 대략 한 7,000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2,500, 7,000 더하면은 19,500.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가 되면 제시케미칼이 19,500원부터 2만 원 사이,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파동이 연장이 된다. 그래서 상승 더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팜유의 대장주 제시케미칼의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을 보는 거죠. 자, 후발주자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더디게 가는 종목도 있지만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 볼까요? 애경케미칼도 팜유 관련 종목인데 만약에 제시케미칼이 너무 고점에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그러면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은 접근이 좀 쉽죠.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기준봉을 하나 세워놓고 거래량 많이 발생해놓고 주가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는 241선 저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팜유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팜유 관련주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좀 나오는데 위쪽에서 단타 단기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시케미칼 노리시면 되고 나는 직장인이야. 그런데 팜유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경케미칼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종목 선정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일단 팜유 관련 종목들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장주인 JC케미칼 자세히 봐주셨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JC케미칼에 비해서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경케미칼 같은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네,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네. 팜유 관련 종목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종목 하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인데 KCI라는 종목이에요. KCI 이 종목도 팜유 관련 종목인데 네. 히든 종목이에요. 영업이익이 124억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1,090억밖에 되지 않아요. 저평가 종목인데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오늘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핫하게 가고 있어요. 일봉상에서. 이제 주봉을 볼게요.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2020년도에 발생했던 주봉 거래량. 가장 많이 발생했던 거래량을 이제 가깝게 도달하는 상황이에요. 내일 금요일인데 추가 거래가 발생해서 거래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을 보세요. 2019년도의 고점 그리고 2020년도의 고점이 있죠. 이 고점들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해보면 아직 상승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KCI 이 종목 목표를 1,500원에서 1,700원 정해놓고 가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히든 종목으로 KCI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머니트렌드 정말 최초로 중간에 히든 종목을 추가로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정말 귀 기울이셨길 바라는데, 자, 히든 종목은 KCI였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사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함께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귀가 솔깃한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종목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KCI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 종목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상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스캔해 주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깜짝 코너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의 머니섹터가 팜유 관련주였는데, 자, 팜유 관련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대상홀딩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000원에 비중은 30%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오늘 종가 보니까 11,3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8.65%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대상홀딩스 이제 12,000원에 잡으셔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잡으셔서 음봉을 3번 보였단 말이에요. 음봉 3개가 나왔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홀딩스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재무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도 팜유 관련 종목이에요. 대상홀딩스도. 대상홀딩스 영업이익이 1,600억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4,000억이죠. 영업이익이 1,600억이면 시가총액 1조가 넘어도 괜찮아요. 대상홀딩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최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윗꼬리가 좀 달려서 불안하실 겁니다. 자, 제가 JC케미칼을 말씀드릴 때 JC케미칼이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세 번째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눌림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JC케미칼이 이렇게 갈 수도 있었죠. 3파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을 길게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들을 다 따돌리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승을 만들었을 때 상승의 고점을 넘어서겠다는 신호를 이미 준 겁니다. JC케미칼은. 그래서 누가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잘 하느냐의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기준선까지의 눌림을 형성하고 상승합니다. 기준선 자리가 참 재미있죠.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기준선이 가로막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기준선이 지지가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지지가 되면서 전고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이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면서 마지막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으니까 JC케미칼 참고하시고요. 자, 대상홀딩스 역시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잖아요. 가파르게 나온 상승 이거를 몇 번째 파동으로 본다고요? 세 번째 파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 종목은 눌림목이 어디까지 발생했냐면 241선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상홀딩스가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고점이 12,900원이잖아요. 그거를 내일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조만간에 넘어갈 수도 있고 1, 2주간의 눌림목이 형성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파동의 성격상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 그렇다는 것이고 주봉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고점 하나 나왔고 2021년도에 고점이 나왔죠. 올해는 그 고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개의 봉우리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13,600원으로 잡고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교적 고점에 잡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걱정 조금 덜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동의 성격상 전 고점인 12,900원 돌파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하셨고요. 13,5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대상홀딩스 조금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만나볼게요. 자, 샘표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77,000원에 비중은 15%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샘표 오늘 종가가 76,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5.3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역시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샘표에 대한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샘표 간장 종목이죠. 네. 간장 종목에는 샘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홀딩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먼저 신성홀딩스 차트 먼저 볼게요. 신성홀딩스가 샘표보다는 대장주의 성격을 좀 보여줬어요. 차트의 모습도 좀 아주 심플하게 보여지죠. 어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답이 나와야죠. 예, 맞습니다. 기준선 자리예요. 기준선 자리. JC케미칼도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금 신성홀딩스도 기준선에서 2번이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신성홀딩스가 어떤 모양을 그려갈까요? 전고점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걸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샘표를 보자는 거예요. 자, 샘표 역시 간장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영업이익 200억이 넘게 나오고 시가총액 2,100억이니까 좀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이렇게 이 음식료가 관심을 받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게 아니면 언제 관심을 받느냐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으로서 반도체 IT가 뜨고 어떨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이 떴죠. 그런 가운데서 음식료는 소외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음식료 업종은 매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충분히 즐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성홀딩스와 샘표 그리고 한 가지 시즌으로는 인상가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시고 샘표는 지금 7,000원에 사셨죠. 지금 76,400원이니까 큰 손해는 아닙니다. 오늘 좀 안타깝죠. 윗꼬리를 달았으니까요. 26%나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이런 패턴에서는 전고점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장대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기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이 눌림목을 형성하고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10만 원대는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2번 나왔죠. 갭상승 한 번 나오고 2번 나왔죠. 두 번째 나왔던 갭은 메웠어요. 첫 번째 나온 갭도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되 전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샘표 간장 관련주인데 샘표 말고도 신성홀딩스 함께 있다는 점 보여주셨고요. 자, 히든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인산가라는 종목도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샘표는 신성홀딩스나 인산가에 비해서는 현재 가격에서의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 그래도 10만 원대 또다시 도달할 가능성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언급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정말 종목이 오늘 히든 종목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방송 계속해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건 산업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790원이고요. 비중은 20% 남겨주셨는데, 자, 이건 산업 오늘 흐름 13,4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 2.2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은 현재 그래도 이익을 좀 보고 계신데, 자,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이건 산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건 산업 오늘 패턴은 이제 애간장 태우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산업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건 산업 역시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에요. 네. 아까 NX, 한샘, 한국가구 언급드렸죠. 이건 산업은 합판 마루, 원목 마루 이런 종이 목재 관련 종목이라서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 맞죠. 자, 실적은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게 나오는데 시총이 1,400억이니까 저평가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애간장 태우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갔던 고점을 터치를 했으면 안심하고 눌렀어도 더 넘어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한 호가 아래 13,850원만 터치했다는 거예요. 전고점 자리는 13,90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애간장 태우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단이 참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13,900원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승의 시그널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 호가 아래만 터치했다는 것. 그래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는 굉장히 개미들을 좀 속상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되죠. 최고 거래량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간장 태운다는 거예요. 아랫꼬리가 더 길었으면 더 판단이 쉬워요. 근데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이 13,900원을 내일 터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심하셔도 돼요. 상승으로 더 간다라는 것이고 13,900원을 내일 터치하지 않고 밀린다 그러면 눌림목이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일단 저항대에 왔어요. 저항대. 제가 그려드리는 이런 자리가 매물대 자리예요. 일목균형표에 이런 자리가 한 번 왔기 때문에 저항대에 부딪혔죠.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평평한, 이것도 너무 비싼 힌트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평평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매물대로 인식해서 여기를 매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산업을 이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해요. 일반적으로. 걸어놓고 대응합니다. 네.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 그러니까 주가가 확 빠지죠. 범위한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선 자리, 그 자리 오기 전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합니다.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빠지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V자 반등이 나오는데 한호가 아래에서 빠진 게 아쉽지만 내일 한 번 더 보자고요. 근데 한 6대4 비율로 한 60% 확률로는 이 전고점 13,9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이 구름층 상단에 저항이 조금 더 있어요. 14,300원짜리예요. 14,300원. 14,300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3,900원을 뚫고 갈 때 14,300원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네, 이건 산업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고요.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종목인데 오늘 흐름 애간장 태우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내일은 13,900원 터치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고, 자, 1차 매도가로 14,3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상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꿀팁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히든 종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차트상의 꿀팁들 함께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특히나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가 선정해준 머니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유성 TNS입니다. 자,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2.85%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3,410원을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 중반에 반짝반짝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런 유성 TNS 오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유성 TNS 선정해 주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유성 TNS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을 했죠.
아주 좋아요. 네. 하락을 할 때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유성 TNS가 어떤 종목이냐? 물류 종목인데요. 뭘 운송하냐면 석유 그리고 가스를 운송하는 바로 물류 종목입니다. 유성 TNS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게 되냐면 바로 LNG 운반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LNG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LNG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수요가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가장 환영하는 나라 저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가 공급이 중단하게 되면 제일 최고의 수혜를 보는 나라가 또 미국이란 말이에요. LNG 공급에서 최고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2위가 러시아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주춤거리면 미국은 아주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계속 1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제일 환영하는 나라가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LNG 관련해서 LNG에서 이제 최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제 LNG 선박과 관련해서는 LNG 선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LNG 수요가 늘면서 LNG 운반과 관련된 종목이 핫하게 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유성 TNS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석유, 그리고 가스, 그리고 물류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LNG와 관련해서는 LNG 운반도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LNG 관련된 기자재 종목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카본이라든지 또는 일승이라든지 또는 성광밴드라든지 성광 좋죠. 성광이 참 좋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고요. 자, 유성 TNS 이 종목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회사가 서희건설이에요. 서희건설의 지분을 29%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또 제가 드려야 되냐면 서희건설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4,300억으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영업이익 2천억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분을 29% 누가 갖고 있다고요? 유성 TNS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성 TNS는 자회사 시가총액이 4,300억인데 유성 TNS는 시가총액이 1,06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종가 3,410원 종가 기준으로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2021년도에 4,700원대까지 갔었어요. 지금처럼 LNG의 핫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 때도 4,700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도 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1차 3,700원, 2차 3,9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매수가는 3,400원 전후에서 잡으시고 1차 3,700원, 2차 3,900원.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도 최고점인 4,700원까지도 바라봅니다. 자, 손절가는 3,2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유성 TNS 가지고 와 주셨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서 하락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락은 강력한 매수의 시그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석유와 가스, 물류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자, 3,700원, 3,900원 1차, 2차 매도가로 잡아주셨고요. 자, 중기로 가져가실 종목이면 4,700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범위한건영도 자, 시장에서 계속 주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있게 갔던 부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자, 유성 TNS도 어떻게 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531 파트너님 내일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내일 이제 9시 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금요일이 중요해요. 금요일이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숲을 이해하자. 지수의 흐름을 보고 지수 내에서 혹시라도 내일 하락장이 펼쳐진다면 하락장에서도 빛나는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 그래서 오전 장의 흐름을 보고 이제 지수 마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 가지를 체크하자. 첫 번째 외국인 수급, 그리고 원달러 환율. 세 번째 주봉의 마감, 120주선을 깨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이 120주선 아래에 있어요. 지금부터
보다 이제 1% 정도 올라야만 120주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짚어드릴 거예요. 네, 내일 공개 방송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정말 히든 종목들 많이 쏟아진 거 아시죠?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하락장에서도 빛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